바세린이 아기 TV. 다시 오신 우리 언니들, 동생들 모두 환영해요. 혹시 저처럼 매일 열심히 바세린을 발랐는데도 피부는 여전히 사막처럼 건조하고 주름은 그대로고 가렵기까지 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술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날 것처럼 아팠던 적은요? 저도 그랬어요. 그땐 유튜브만 켜면 다들 이 보습 크림 하나로 주름이 쫙 펴진다고 하고, 심지어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도 이것만 쓰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죠. 그래서 저도 당장 하나 사와서 부푼 기대를 안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참을 써도 거울을 보면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그게 다였어요. 눈가 주름은 여전하고 기미도 그대로였죠. 피부결은 거칠고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정말 실망감이 컸어요. 마치 광고에 속은 기분이랄까요?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죠. 저처럼 실망해서 그 작은 통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돈 낭비했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보고 직접 겪어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 바세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이 제품 하나만으로는 주름을 없애거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함께 사용해야 할 짝꿍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피부 관리 여정, 특히 50세 이후 피부를 가진 우리에겐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저렴한 보습 크림을 제 화장대 위 고급 화장품 부럽지 않은 아이템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원리만 제대로 알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아끼면서 피부를 효과적으로 가꿀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젊은 시절처럼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배우고 싶어요. 그 시절 저도 많은 분들처럼 바세린이 무슨 만능 크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작은 통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화장품들이 나왔다가 2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데 이 보습 크림은 무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왔다는 걸요. 할머니, 어머니의 약상자에서부터 지금 제 화장대 위에까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우리 언니 동생들 모두 라메르 크림이라고 그 비싼 크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성분표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바로 페트롤라툼.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주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크림 안에도 우리가 늘 쓰던 이 익숙한 친구가 들어있었던 거죠. 60ml 한 통에 몇 달치 생활비가 훌쩍 나가는 그 크림과 단돈 몇천 원으로 1년 내내 쓸 수 있는 이 작은 통. 이 차이를 생각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쓰고 계신 걸 봤어요. 레이저 시술 같은 걸로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해졌을 때 진정시키고 보습을 위해 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우리 피부가 가장 예민하고 약해졌을 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을 믿고 쓴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치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필요할 때 묵묵히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진국인 친구 같았죠.
심지어 상처가 났을 때도 세균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만들어서 상처가 더 빨리 아물게 도와주고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작은 통이 세대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전설적인 제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왜 아무리 발라도 주름은 그대로였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낸 가장 큰 수수께끼였어요.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임무를 이 친구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데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의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는 마치 귀한 도자기 항아리와 같아요. 이 항아리를 늘 융인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 일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잘 덮어두는 것이죠. 물을 채우는 일은 피부에 부족해진 수분, 비타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뚜껑을 덮는 일은 바로 그 귀한 수분과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바세린이 바로 그 완벽한 뚜껑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채워진 물을 지켜주는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잘 해내죠. 우리 언니들 20살, 30살 때 그 탱탱했던 피부 기억나세요? 쨍쨍한 햇볕 아래에 있어도 건조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피부는 늘 촉촉하고 매끄러웠잖아요. 그때는 사실 뭘 많이 바르지 않아도 괜찮았죠. 왜냐하면 그 시절 우리 피부라는 항아리는 스스로 물, 천연보습, 인자, 히알루론산을 아주 잘 만들어냈고 뚜껑 피지 피부 지질막도 아주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속의 수분 공장은 점점 가동을 멈추기 시작해요. 피부 속 수분은 줄어들고 보호막은 얇아지죠.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심하게 당기는 느낌 다들 겪어보셨죠? 그게 바로 우리 피부가 목말라요 하고 보내는 신호예요. 우리의 피부 관리 여정은 이제 우리 몸이 예전처럼 잘 해내지 못하는 그 일들을 대신 해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외부에서 직접 물을 채워주고 뚜껑을 덮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은 채우지 않고 뚜껑 보습 크림만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는 텅 빈 채로 있고 피부는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주름이 사라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랍니다. 제 친한 친구 한 명도 이 원리를 몰라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좋다는 말만 듣고 이 제품 하나만 계속 발랐는데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얇아지면서 탄력을 잃더라고요. 40대 초반인데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너무 선명했어요. 피부는 정말 나이를 속이지 못해요. 마치 나무의 뿌리에 물은 주지 않고 잎사귀에 비닐만 덮어놓는 것과 같아요. 결국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이고 우리 피부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작은 통은 반드시 다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제가 직접 제 몸에 시험해 보고 확실한 효과를 봤던 조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매일 따라 하기 쉬우면서도 돈은 거의 들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우리 함께 이 저렴한 바세린을 명품 화장품 부럽지 않은 최고의 피부 무기로 만들어 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바세린 통이 홀로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내는 멋진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 피부를 위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려면 그에겐 다른 소울메이트들이 필요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제 피부에 직접 실험하고 실패도 해보고 마침내 정말 효과가 있었던 완벽한 짝꿍들을 찾아냈어요. 오늘 제가 진심을 다해 그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이건 뭐 대단한 비법 같은 게 아니라
그저 제 부엌과 화장대에서 얻은 소박한 경험담일 뿐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짝꿍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바로 보습 크림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글리세린의 만남이에요. 언니들, 혹시 피부가 바싹 마른 땅처럼 느껴진 적 없으세요? 아무리 좋은 세럼이나 에센스로 물을 줘도 돌아서면 금세 다시 건조하고 당기는 그 느낌이요. 저도 그랬어요. 비싼 수분 세럼을 바르면 그 순간에는 피부가 시원하고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 몇 시간만 지나도 특히 에어컨 바람 아래 있으면 피부가 다시 바싹아 말라서 있거나 코 주변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곤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저 물만 주는 걸로는 부족하구나. 그 물을 가둬둘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이 바로 그 물을 부지런히 날라주는 일꾼들이에요. 수백만 개의 작은 스펀지처럼 피부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머금어서 피부를 즉각적으로 탱탱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일꾼들에게도 귀한 물을 거친 세상 바람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 보디가드가 필요해요. 그 보디가드가 바로 우리의 이 작은 보습 크림통이고요. 그래서 제 저녁 피부 관리 루틴이 바뀌었어요. 세안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하고 히알루론산 세럼을 듬뿍 발라줘요. 그리고 그게 다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콩알만큼의 바세린을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다음 얼굴 전체에 가볍게 감싸듯 눌러줘요.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마치 피부에 시원한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게 한 다음 밤새 잘 자라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기분이랄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더 이상 당기지 않고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빛나요. 언니들 굳이 비싼 세럼을 사실 필요 없어요. 저렴한 제품 중에도 이 성분들이 들어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조합이에요. 물을 채우고 그리고 잠그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짝꿍은 좀 더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바로 레티놀과 바세린의 이야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레티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노화 방지와 주름 개선의 황금 표준이라고 하니 솔깃하지만 피부가 뒤집어지고 따갑고 벗겨진다는 무서운 소문들 때문에 망설여지잖아요. 제가 처음 레티놀을 썼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거렸고 며칠 뒤에는 각질이 자잘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실망해서 그냥 던져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분인데 분명히 길들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화장대 위 순한 친구, 이 작은 통이 생각났죠. 제가 시도한 방법은 나중에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았어요. 먼저 얇게 보습 크림을 바르고 잠시 후에 레티놀을 바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습 크림으로 덮어주는 방식이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따끔거리는 느낌이 훨씬 줄었고 피부도 더 이상 붉어지지 않았어요. 이 작은 통이 부드러운 쿠션처럼 레티놀의 강한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동시에 수분을 잠가 레티놀의 가장 큰 부작용인 건조함과 각질을 막아준 거예요. 이 든든한 동반자 덕분에 저는 꾸준히 레티놀을 사용할 수 있었고 마침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면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탄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특히 우리 50세 이후 피부는 콜라겐 공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잖아요. 레티놀이 그 공장을 다시 돌리는 엄격한 감독관이라면 바세린은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다정한 동료인 셈이죠. 다음은 좀 까다로운 피부, 어쩔 땐 기름지고 어쩔 땐 건조한 피부를 위한 조합이에요.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이 제품의 만남이죠.
제 피부가 딱 복합성이라 치우조는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은데 양볼은 건조해요. 스킨케어가 정말 골치 아팠죠. 유분을 잡는 제품을 쓰면 볼이 당기고 보습 제품을 쓰면 코랑 이마가 기름밭이 되니까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바로 제 구원투수였어요. 똑똑한 관리자처럼 유분은 조절해주고 붉은기는 가라앉혀주고 피부톤까지 밝혀주면서 모공도 조여주더라고요. 하지만 나이아시나마이드만 썼을 땐 가끔 볼 부분이 살짝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이 작은 통을 소환했죠.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을 얼굴 전체에 바른 뒤 정말 소량만 덜어서 양볼이나 건조함이 느껴지는 부위에만 톡톡 두드려 발랐어요. 기름이 많이 나오는 T존에는 절대 바르지 않았고요. 이 방법이 완벽한 균형을 찾아주었어요. 유분기가 많은 곳은 산뜻하게 정돈되고 건조한 부분은 촉촉하게 보호받는 느낌이었죠.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이 제품은 너무 많이 바르거나 유분이 많은 부위에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따뜻한 이불이 정말 필요한 곳에만 현명하게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달콤한 디저트처럼 부드럽고 순한 짝꿍이에요. 바로 달팽이 점액과 바세린이죠. 환절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혹은 저도 모르게 각질 제거를 너무 세게 한 날이면 피부가 무척 예민해져요. 그럴 땐 피부를 달래고 치유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죠. 피부 진정과 재생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달팽이 점액은 순한 보약 같아요. 달팽이 앰플을 바르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피부에 퍼져요. 그리고 그 위에 얇게 보습 크림으로 막을 씌워주죠. 이 조합은 밤사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보호막이 달팽이, 점액에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니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붉은기도 가라앉고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건강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나를 위한 저만의 비법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비밀 하나 더요.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귀찮아서 여러 단계를 챙겨 바르기 싫은 날 쓰는 방법이에요. 저 혼자 만능 크림 레시피라고 부르는데요. 평소에 쓰던 수분크림을 손바닥에 덜고 그 양의 4분의 1 정도 되는 양의 바세린을 섞는 거예요. 두 가지를 손바닥에서 잘 섞어서 얼굴에 한 번에 바르는 거죠. 딱 한 단계인데도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수분크림이 수분을 채워주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잠가주니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완벽한 보습 케어가 가능해요. 제가 이 방법을 1년 내내 건조함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에게 알려줬는데 다들 피부가 훨씬 오랫동안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하는 피부 관리는 시간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 피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여정이에요.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 한 통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피부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바세린 통을 위한 완벽한 짝꿍들을 찾았으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들이 만날 황금 시간대를 정해주는 거예요. 마치 소개팅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 어울리는 사이라도 인연으로 이어지기 어렵잖아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이 보습 크림을 얼굴에 바르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 우리는 밖에서 온갖 햇볕, 바람, 미세먼지와 싸워야 해요. 이때 끈적한 보습 크림을 바르는 건 얼굴에 끈끈이 덫을 놓는 것과 같아요. 온갖 먼지와 세균들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더러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럼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아침에는 가벼운 수분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라는 얇은 갑옷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은 우리 피부가 하루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깨끗하게 세안을 마친 후 우리 피부를 위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에피타이저로 촉촉한 토너나 세럼을 발라주고 메인 요리로 영양 가득한 크림을 얹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 얇게 펴 바른 이 보습 크림이 빠질 수 없죠. 이건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그 모든 좋은 영양분들을 피부 속에 꼭 가둬두듯이 밤새도록 우리 피부를 먹이고 재우는 역할을 해요. 밤은 우리 몸과 피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이때 충분한 보습이 유지되면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기 피부처럼 촉촉하고 탱탱해진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만 너무 편해하지 마세요. 이 작은 통은 우리 몸의 다른 많은 곳들도 돌봐줄 수 있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곳이 바로 목이에요. 저는 얼굴 피부는 정말 팽팽하고 좋은데 목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목 피부도 얼굴만큼이나 얇고 노화가 빨리 와요. 우리의 나이를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정직하게 폭로하는 곳이죠. 그러니 매일 저녁 얼굴에 스킨케어를 할 때 목에도 잊지 말고 크림과 얇은 보습막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도요. 이 부위들은 늘 어딘가에 쓸리고 눌리다 보니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쉽고 특히 겨울에는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하잖아요. 아프게 갈라진 뒤에야 허둥지둥 약을 바르지 마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매일 밤 이 부위들에 조금 두껍게 바르고 면약말을 신고 자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당연히 입술과 입과 코 주변도 빼놓을 수 없죠. 건조해서 튼 입술은 아프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잖아요. 자기 전 입술에 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촉촉하고 생기 있는 입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 제 단골 환자이신 박 여사님이 생각나네요. 올해 70이 거의 다 되셨는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땐 무척 우울해 보이셨어요. 온몸이 너무 건조해서 겨울에 스웨터를 입으면 살같이 따가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셨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요. 원장님, 나는 비싼 화장품 살 돈도 없고 피부과 시술 받을 형편도 못 돼요.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는 그분께 비싼 약이나 화장품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저녁 샤워 후에 물기를 닦고 쓰시던 바디로션을 바른 다음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덧바르시라고요. 처음엔 좀 끈적여서 잠들기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격려해 드렸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뒤 박 여사님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원장님 가려운 게 싹 사라졌어요. 따갑지도 않고요. 그리고 3주 뒤에 다시 뵙게 된 박 여사님은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은 물론이고 축 늘어져 있던 팔과 다리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환해지셨더라고요. 목과 어깨 피부톤까지 맑아지니 10살은 젊어 보이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세상에 단돈 몇천 원짜리 이 작은 통이 이런 일을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